네, 잘 들리시나요? 네. 랭귀지 모델 for Dialogue Application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어 처리 1팀, 민지원, 백지윤, 아이린, 주정원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저는 발표자 최상우입니다. 람다 모델 같은 경우는 2021년 구글 I/O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 for Dialogue Application의 약자고 2021년 구글 I/O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버트와 GPT, 트랜스포머 챗봇을 키워드로 해당 논문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단어의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방법과 직접 레이블링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트랜스포머 계열의 대화 태스크를 위한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CEO가 직접 2021년에 발표를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람다가 이렇게 이 행성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구글 I/O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단어의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여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모델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된 방식의 사전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라지 스케일의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거나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챗봇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많은 논문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GPT-3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로 이전의 단어들을 바탕으로 이후의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되어 뉴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파인 튜닝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이에 반해 람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트랜스포머 계열의 대화 태스크를 위한 랭귀지 모델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빌리언에서 130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사전학습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약 퍼블릭 텍스트로 약 1.56 트릴리언의 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람다 논문의 이제 첫 번째로 릴레이티드 워크가 나와서 기존의 랭귀지 모델 앤 다이얼로그 모델에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는지, 다이얼로그 매트릭스에서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었는지, 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Safety and Safety of Dialogue 모델에서 어떻게 기존의 논문들은 어떤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라운드니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참고하고 있는 논문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그 논문들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이 논문에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LM을 다이얼로그 모델에 적용하고 스케일링만으로는 이제 성능의 향상이 어렵고 이제 그래서 모델이 스스로 외부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답변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고, 그라운드니스 매트릭스 향상을 위해서 익스터널 널리지 및 사고응답 유닛을 분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릴레이트 워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 평가 지표를 도입해서 단순한 전형적 지표 외에 인간의 평가를 이제 집어넣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각각의 지표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평가되도록 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 앤 세이프티 다이얼로그 모델 같은 경우는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랭귀지 모델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톡시티시티나 바이어스나 개인정보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니스 평가를 위해 외부 크라우드 워커의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받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크라우드 워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동으로 라벨링 해주는 문장을 보고 어떤지를 라벨링 해주는 분들을 크라우드 워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프리티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넥스트 토큰의 프리딕션을 하는 거였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퍼블릭 다이얼로그 데이터와 퍼블릭 웹 다큐멘트를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이얼로그 데이터로만 학습하는 기존의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런 퍼블릭 웹 다큐멘트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1.12빌리언의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였고 13.39빌리언의 다이얼로그 어터너스를 사용했고 2.97빌리언의 다큐멘트를 사용했고 1.56 트릴리언의
워드를 사용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에 비교하면 이것들은 약 40배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된 건데요. 미나 같은 경우는 구글이 람다 이전에 발표한 랭귀지 모델입니다. 다이얼로그 태스크를 위한 이 데이터는 약 50%는 퍼블릭 포럼에 있는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였고, 약 12.5%인 경우는 웹 크롤링을 통해서 좀 보완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2.5% 같은 경우는 Q&A나 튜토리얼 같은 다큐멘트에서 가지고 왔고, 또 12.5는 위키피디아, 6.25%는 영어로 된 웹 다큐멘트, 그리고 영어로 되지 않은 웹 다큐멘트에서 6.25%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90% 이상의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크나이제이션 되어 있고, 센텐스 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된 총 토큰 수는 2.81 트릴리언이고,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32K라고 합니다. 아키텍처의 경우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의 구조로 되어 있고, 137빌리언의 파라미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글이 람다 이전에 발표했던 미나의 약 50배 정도라고 합니다. 64개의 레이어, 그리고 8192개의 인베딩 디멘션, 65,536개의 feed forward dimension, 128개의 number of heads, 128개의 key value dimension. 이렇게 해서 총 모델들을 여러 가지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2빌리언, 8빌리언, 130빌리언 같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학습하여 성능을 비교해 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코딩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샘플 앤 랭크 스트래티지로 먼저 후보 리스폰스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탑 K를 빔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중에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길이에 따른 스코어가 가장 높은 리스폰스를 채택하여 마지막으로 이 디코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발표했던 미나와에서 제안한 방법과 동일하지만 미나보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스가 되게 길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크게 파운데이션 매트릭스와 뒷부분의 롤 스페시픽 매트릭스에 대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퀄리티, 세이프티, 그라운니스로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롤 스페시픽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하이퍼프렌리스와 롤 콘시스턴시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는 SSI라고 불리는 센서블니스, 스페시파이시티, 인터레스팅니스 이 세 가지의 스코어를 평균을 내게 되는데, 센서블니스 같은 경우는 생성 모델의 발화가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운지, 이전의 대화와 모순이 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스페시파이시티 같은 경우는 해당 문맥에서만 말이 잘 되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레스팅니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관심,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약간의 좀 더 흥미있게 대답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렇게 퀄리티 같은 경우는 SSI 이 세 가지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로 평가하게 되고,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스코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한 퀄리티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프티에서도 이제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함과 바이어스와 악의적인 이용들, 이런 것들은 구글의 AI 프린시플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의 윤리적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라운디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언어 모델들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소스에 근거한 크로스 체킹을 진행하게 되고, 그라운디스 같은 경우는 외부 지식에 대한 주장 중 알려진 소스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장의 비율, 인포머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전체 중 알려진 소스에 의해 뒷받침되는 외부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의 비율, 사이테이션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외부 지식을 언급한 발화 같은 경우는 소스의 URL을 같이 인용하게 되는데, 이 URL을 인용한 경우의 비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롤 스페시픽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롤에 적합한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프풀니스, 사용자의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인지,
사용자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되고, 이제 롤 콘스텐스 같은 경우는 리스판스가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는지, 대화 내 콘스텐시와는 별개로 대화에서 정의한 역할의 콘스텐시를 측정하게 된다. 이 밑부분의 롤 스페시픽 매트리스는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 네. 같은 팀에서 논문 읽은 백지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랭귀지 모델 이런 게 되게 모델 아키텍처 이런 거를 뭔가 바꾸는 게 되게 성능 향상을 뭐 많이 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읽어본 논문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구글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을 보면은 뭔가 아키텍처는 그냥 트랜스포머에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냥 데이터셋이나 매트릭스에 신경 씀으로써 되게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좀 되게 혁신적인 막 이런 람다 같은 모델들이 많이 모델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도 뭔가 모델 레이어나 이 아키텍처 변경보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NLP에서의 과제일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네. 네.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논문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이 아이오에서 발표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논문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이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어떤 케이스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뎁스 있게 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도 한 17페이지 정도는 이제 이러한 컨셉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뭐 어떻게 이것들을 구조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런 컨셉추얼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어떤 부분을 향상시켰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이 논문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회사에서도 약간 뎁스가 높은 텍스트는 분석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NLP를 하게 되면 인더스트리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 맞게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파인 튜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NLP라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한 인더스트리나 이러한 뭔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인 튜닝 그리고 이런 컨셉추얼하게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네, 이런 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이 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람다의 파인 튜닝과 이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6,400개의 다이얼로그를 직원들에게 람다와의 대화를 해서 알아내도록 하고, 람다가 이제 각 대답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말이 되는지 정확한지 흥미로운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 아마도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레이블을 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들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세이프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적인 발언,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어떤 사람이나 집단, 뭐 인종, 그리고 이런 편견을 가진 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SSR와 비슷하게 48K의 횟수와 8K의 다이얼로그를 랜덤하게 이제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평가 매트릭스를 가지고 평가를 나눠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라운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정보가 외부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상식이 아니고 외부 지식이 필요한 답변의 경우 답변을 추가하고 외부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URL을 함께 달도록 모델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이 람다를 가지고 What some response not much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제 SSI
sensible, interesting, 이 unsafe 이 세 가지의 레벨 태그를 가지고 스코어를 이제 매기게 돼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SI와 세이프티에 대한 평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하고 그 안정성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넘지 못하는 후보는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리스판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SSI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웨이트를 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모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에서 좀 큰 특징이 있었었는데, 이 좀 큰 특징인데, 람다에서는 이제 말이 되는 듯한 답변을 내놓지만 꼭 그게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다시 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더 추가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모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매번 현재 시간과 같이 매번 업데이트되는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외부 정보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TS라고 불리는 이 툴셋을 가지고 외부의 API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막 질문과 답변들을 막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놔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질문에 쿼리를 날려서 다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툴셋을 사용하는 그 이그젬플인데요. 이 노란 부분이 저희가 그 인풋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람다 모델,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이 그 TS 툴셋이라고 불러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보면 에펠타워가 언제 만들어졌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대답은 그냥 단순히 1887년 이제 외부에서 API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1월 1887년 1월 28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점점점 리스판스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대한 리절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파인 튜닝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FT 퀄리티 세이프티와 FT 그라운드니스. FT 퀄리티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드 된 모델은 퀄리티와 세이프티 라벨을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람다 추론기는 먼저 세이프티 스코어를 보고 필터를 거치고 웨이티드 썸한 3개의 퀄리티 스코어로 리랭킹을 해서 이 FT 스코어 세이프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FT 그라운드니스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을 호출하는 정보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트리뷰트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퀄리티와 해당 정보 타입을 조인틀리 러닝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기존에 단순히 프리트레인드만 되어 있는 이 PT가 있고, 이 초록 부분이 사람이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PT에다가 파인 튜닝까지 더한 람다 모델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뭐 센서블니스, 세이프티, 스페시파이시티, 그라운드니스, 인터레스트니스, 인포메이션, 이 거의 대부분의 스코어에서 이 람다 모델이 기존의 GPT-3 같은 PT 모델보다 훨씬 좋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거의 사람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는 사람과 거의 일부 매트릭스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모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때마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의 또 큰 특징이었던 게, 이런 람다는 도메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걸 도메인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레트 상가 같은 유명한 사물을 자기 자신을 의인화하여 교육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음악을 추천하여 인공지능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챗봇이 단순히 대화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어떠한 아까 그 구글의 CEO 같은 경우는 그 명왕성인 것처럼 페르소나를 이 챗봇 이 모델에 줘서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 스코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뭐 스코어도 더 정확하고 이 롤의 역할에 더 적합하게
이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가 이 뮤직에 관련된 페르소나를 가질 때와 이 에베레스트 페르소나를 가질 때 답변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PT와 람다를 이제 비교해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했는지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PT는 에버레스트가 너무 성급히 가장 높은 질문이 뭐였냐면 에베레스트가 그 얼마나 높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PT는 그냥 단순히 가장 높은 산이라고 몇 얼마나 높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단순히 가장 높은 산이라고만 답변했지만 람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900피트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 둘 다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점수를 받았고 뮤직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뭐 음악을 틀어줘 했을 때 그냥 뭐 아무나 틀어줘라고 했은 이러한 모호한 답변에서도 람다 같은 경우는 문맥에 따라서 음악을 좀 더 정확하게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의 뒷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구글 팀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미테이션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바이어스를 다양한 바이어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을 디텍트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대화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드버서란 좀 이러한 좀 대화를 많이 넣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람다가 세이프티 오브젝트를 어기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이프티 오브젝티브니스를 하나의 매트릭스만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웨이팅을 가지고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와 퀄리티가 미니멈 스레스홀드에 만족하여야 하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하고 어차피 이 라벨링을 하는 이러한 크라우드 워커도 결국에는 인종이 있고 소셜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이런 데이터셋과 이 크라우드 워커의 대표성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이 크라우드 워커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대에서 40대의 백인이 가장 많았다고 말해주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이런 컬처럴 리스폰시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 논문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 같은 경우는 되게 의인화하여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람다 같은 경우 파인 튜닝에 대해 다시 한번 에어러닝에서 외부 API를 사용하여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온리 기준의 모델들보다 람다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더 헬프풀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컨클루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자이노처 1팀이 준비한 부분입니다.